5성급도 아니라 4성급이래. 아니야, 4성급에서도 탈락했대.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저기 보이는 우뚝 뻗은 서울의 랜드마크, 한눈에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근사한 호텔. 그 주인공은 누구? 바로 대한민국 최고 럭셔리 호텔 중 하나인 시그니엘 서울. 여기 올라가는 거 엄청 복잡하다던데. 비싸서 엄두도 안 나.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게 바로 저의 역할. 오늘은 최대한 효율적인 시그니엘 호캉스 꿀팁들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엔 4성급에서도 탈락해버렸다는 이 호텔의 충격적인 근황까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그니엘 서울은 롯데월드타워의 거대한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텔을 찾아가는데 시간을 엄청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런 동선을 줄여주는 첫 번째 꿀팁, 내비게이션에 무조건 시그니엘 서울 입구 아니면 게이트 3번 주차장을 찍고 출발하세요. 시그니엘 1층 입구를 지나친 다음 에비뉴엘 정문 왼쪽 3번 게이트로 들어가는 게 가장 동선을 아끼는 방법. 차는 어느 구역에 세워야 돼? 두 번째 꿀팁으로 효율적인 주차구역, 지하 2층은 C10번, 지하 3층은 F11과 G11, 지하 4층은 D10구역이 동선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장소. 그렇게 차를 세웠으면 로비로 이동할 시간,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이동한 다음 호텔 쪽 입구로 이동, 거기서 다시 79층 로비로 가셔야 돼요.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귀가 먹먹해질 때쯤 근사한 로비 도착.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체크인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세 번째 꿀팁, 늦어도 오후 1시경엔 로비에 도착하세요. 직원분이 패드를 가지고 나오시면 체크인 대기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얼리 체크인도 진행해 주시는 편이에요. 저 역시 1시가 좀 넘은 시간에 체크인 시작. 뷰 업그레이드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객실 한강뷰 업그레이드, 다른 하나는 화장실 뷰 업그레이드예요. 특별한 날인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한강뷰 업그레이드 비용은 한 가지에 65,000원. 전 개인적으로 객실과 화장실 모두 업그레이드를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시그니엘의 수많은 부대 시설이 다 한강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리버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체크인 완료하고 객실 키도 받았는데 바로 입실은 불가능. 3시가 되고 나서야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빨리 체크할 필요가 없었잖아. 이어지는 네 번째 꿀팁, 입실 전에 로비 옆에 살롱드 시그니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시그니엘 서울은 투숙객 모두에게 라운지 혜택을 제공해요.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는 시스템, 2시 전엔 쿠키류 정도만 갖춰져 있고 2시가 넘으면 주스하고 과일, 스낵이 몇 가지 더 추가되는 방식. 하지만 식사가 가능한 핑거푸드 종류는 없고 스낵류도 맛이 근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냉장고에 음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 장점. 거기다 워크스테이션과 회의실도 이용 가능. 커다란 아이맥으로 업무도 볼 수 있어요. 저 역시 골드메달 애플 주스 한 잔 따라서 아이맥 앞에 앉았고요. 역시나 아이맥은 빈티지가 예쁘고, 서울 역시 낡은 건물이 좀 섞여 있어야 예쁘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3시, 방으로 올라갈 시간이에요. 제가 예약한 객실은 시그니엘 프리미어룸, 스위트 객실 바로 아래 단계예요. 이런 컨디션은 어때?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건 옷장이 아니고 발렛박스. 이 용도는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옆에 문이 하나 보이죠? 이건 옷장문. 근데 욕실 안쪽에서도 옷장문을 열 수 있고 현관 쪽에서도 열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슬리퍼는 남성용과 여성용 하나씩, 폭신하고 편해요. 넓은 세면대에 바디로션과 핸드워시는 딥티크 제품. 어서오세요. 비데가 딸린 변기는 예의 있게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죠. 안쪽으로 욕실 공간은 분리되어 있는데 커다란 욕조 안에 베스티아 베스솔트, 샤워를 위한 공간도 널찍해요. 어메니티는 역시나 딥티크 제품. 근데 저건 뭐야? 욕실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지름길, 밖으로 나가면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나와요. 킹사이즈 침대랑 커다란 TV,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까지 깔끔한 구성. 미니바 위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에비앙 2병이 있는데 저건 무료 제공. 커피 캡슐과 티 종류도 무료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유료니까 드시지 마세요. 침대 옆에 놓여있는 리모컨 3개, 하나는 TV용, 하나는 스피커용,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근사한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놈이에요. 리모컨 눌러서 커튼 오픈. 작품 제목은 장난감 도시 서울. 롯데월드가 조그만 블럭처럼 보이는 풍경. 리버뷰 아니어도 충분히 근사한 시티뷰예요. 제가 굳이 업그레이드를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죠. 근데 고층 건물이라서 그런지 살짝 건조한 느낌이 드네. 전화로 공기청정기 요청하니까 20분 만에 세팅이 완료됐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가장 높은 건물에서 느긋하게 풍경 좀 감상하다 보니까 잠깐 앉아서 쉬고 싶고, 쉬다 보니까 눕고 싶고, 누우니까 잠이 스르르. 들 시간 없다. 순식간에 기상 8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수영장이다. 근데 크기가 엄청 작네. 수영용 레인과 일반 레인 하나, 크기도 작고 거리도 짧은 편이에요. 자쿠지도 하나 있지만 썬베드는 많지 않고 락커 시설도 굉장히 협소해요. 무엇보다 수영장에서 근사한 사진을 남기려는 분들에게 인테리어가 좀 아쉬워요. 그래도 이용횟수 제한이었고 수모도 무료되어 가능. 거기다 수영장에서 내려다 보이는 뷰가 아주 근사하니까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겐 괜찮은 장소예요. 물론 전 수영하기에 배가 너무 고픈데 여기서 5번째 꿀팁, 오후 5시부터 라운지에서 이브닝 딜라이트를 진행 중이에요. 당연히 투숙객 모두가 이용 가능. 샴페인 4가지가 세팅되어 있는데 뽀무리브리, 상동, 에스쿠, 모소? 잘 모르겠지만 제일 비싼 뽀무리 한번 마셔봤는데 살짝 단맛이 도는 탄산 가득한 맛. 비싸건 저렴하건 근사한 뷰를 보면서 마시면 한 모금이 2모금 되고 2모금이 순식간에 10모금 되는 곳.
곳. 물론 전 알쓰라서 술을 거의 마시진 못했지만 와 해지는 거 봐. 환상적인 서울의 일몰만큼은 마음껏 즐겼습니다. 모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저 역시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 가벼운 건 제 마음이 아니라 위장이에요. 칵테일 아워엔 먹거리가 없습니다. 아까 세팅된 쿠키류에 스낵류 추가, 건자도와 호박씨의 치즈 정도가 전부. 이 치즈를 꼬치로 먹을까 숟가락으로 먹을까 고민하다가 숟가락으로 한 입. 맛은 있지만 여전히 배는 허전한 느낌이에요. 저녁을 룸서비스 시켜 먹자. 그냥 배달시켜 먹어. 시그니엘까지 와서 무슨 배달이야. 룸서비스 먹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이틀 매치를 준비해봤어요. 룸서비스 대 배달음식, 배달음식 대 룸서비스. 먼저 룸서비스 중에 많이들 드시는 메뉴 유기농 통밀 크림 스파게티 주문, 그리고 제가 종종 들리는 근처 파스타 맛집이자 뇨끼 맛집 식당 디프의 크림 리가토니 파스타와 마마 샌드도 하나 주문했어요. 먼저 1라운드 스피드 대결. 전화로 룸서비스 주문, 앱으로 배달 주문. 누가 더 빠른지 기다려봤는데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 룸서비스 도착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한 룸서비스의 승리. 안쪽에 근사하게 세팅까지 해주세요. 정확하게 5분 후 배달음식 도착. 1층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에 배달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빠르게 방으로 올라와서 본격적인 2라운드 맞대결 시작. 먼저 룸서비스 성공. 스파게티 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소스의 간도 적당하고 빵도 뜨끈하니 바삭해요. 그렇다면 배달 온 파스타는 면의 식감도 좋고 크림 소스의 밸런스도 괜찮지만 제 입맛에 조금 짜요. 이탈리아 안 가봤어? 원래 간을 좀 세게 하는 거야. 여기 디프 간이 살짝 센 편이긴 한데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도 조금 더 짠 느낌. 혹시나 싶어 구원투수로 마마 샌드 등판. 이건 그냥 에그마요 넣은 샌드위치 빵이에요. 게임을 뒤집기엔 역부족. 맛에선 룸서비스의 우세승. 이어지는 3라운드는 가격 대결. 룸서비스 스파게티는 무려 49,000원. 저렴하지 않지만 테이블 세팅까지 해주는 점이 플러스 요소. 그렇다면 배달 파스타와 샌드 가격은 합쳐서 21,000원.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성비 면에선 너무나 당연하게 배달 음식의 승리죠. 그러면 최종 판정은 룸서비스냐 배달 음식이냐, 배달 음식이냐 룸서비스냐. 뭐가 됐건 느끼한 크림 스파게티 말고 얼큰한 김치찌개를. 아니 그게 아니고 결과는 무승부. 만약 제가 다시 온다면 룸서비스 하나 주문하고 추가로 배달 음식까지 시켜서 가성비와 편리함을 동시에 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결을 마치고 나니까 느끼함의 위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데 꾹 참고 6번째 꿀팁을 이어갈게요. 다음날 근사한 외출을 위한 다림질 서비스예요. 여기 시그니엘은 1박에 2점 다림질을 무료로 제공해줘요. 하지만 퇴실일 당일 요청은 불가능. 반드시 전날 부탁하시는 게 중요해요. 전화로 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벽에 있는 옷걸이 버튼을 누르면 비대면 다림질 서비스가 가능해요. 비대면이면 문 밖에 걸어놓는 거야? 아까 보여드린 발렛 박스를 이용할 시간. 이건 룸 안쪽에서도 열리고 밖에서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런드리백에 담아서 발렛 박스에 넣어두면 다림질 후에 다시 걸어주는 시스템인 거죠. 꽤나 편리하고 다림질 상태도 좋으니까 반드시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턴다운 서비스는 없어? 최고급 호텔이잖아. 턴다운 서비스는 2박 이상 숙박해야 제공해요. 전 그냥 85층으로 내려가서 느끼한 음식들 내려보내기 위해서 야간 수영을 빡세게 10바퀴 20바퀴 돌아본 다음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먹는 꿈을 꾸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조식을 먹을 시간. 81층 스테이로 내려갔어요. 여기 조식당에선 테이블 오더로 총 3가지 메뉴를 주문해요. 먼저 음료 주문. 저는 디카페인 아이스 라떼 한 잔 시켰는데 커피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절실하게 기다린 놈. 너무 반가운 한식이에요. 한우 곰탕 1숟갈, 2숟갈, 3숟갈. 밥까지 말아서 먹는데 쑥쑥 잘 들어가요. 국물도 진한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무엇보다 고기가 잡내 없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마지막 3번째 테이블 메뉴. 계란 요리를 서빙해주세요. 후라이랑 스크램블 그리고 오믈렛 중에 주문 가능. 저는 오믈렛 먹었는데 집에서 이 맛을 낼 수 있으면 매일같이 먹고 싶네. 이제 뷔페 가져다 먹으면 돼. 내가 좋아하는 빵만 집중적으로 먹어야지. 나는 하프만 공략. 그건 절대 반대. 바로 7번째 꿀팁. 스테이 조식 뷔페를 이용할 때는 음식을 조금씩 다 맛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 모든 요리의 퀄리티가 괜찮아요. 먼저 전체 요리. 닭가슴살이 전혀 질기지 않고 파스트라미도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상급. 비투운제 연어는 고급 참치회 같아요. 전복과 새우도 너무 신선한데 뿌려진 레몬 소스가 무겁지 않으면서 상큼하고 달콤해요. 아스파라거스 역시 치즈랑 어우러져서 고소하고 맛있네. 메인 코스 납시오. 본격적인 메인 디쉬. 닭고기 굉장히 부드럽고 간장 소스도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요. 연어구이는 유자 소스 덕분에 느끼함이 전혀 없고 해산물 크림 파스타는 어제 물리게 먹었는데도 또 들어가는 맛. 다음 코스는 후식 베이커리, 오렌지 케이크, 초코 크랜베리 스콘, 대파 스콘, 벤치 토스트, 데니시 페스트리까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개꿀. 마지막 디저트 준비해볼게요. 수제 요거트와 오렌지 세그멘트의 믹스 베리로 식사 마무리 하지 않고 추가로 몇 접시 더 먹었다는 건 안 비밀. 가격은 7만원. 하지만 사전 예약으로 투숙객 할인 받으면 63,000원. 여기 시그널에 오신다면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여기서 8번째 꿀팁. LHW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면 2인 조식이 무료로 제공돼요. 거기다 웰컴 어메니티도 주고 가능할 경우 얼리 체크인과 레이트 체크아웃도 제공. 국내 호텔 중 서울 신라호텔과 시그니엘 서울만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원하시는 날짜에 공식 홈페이지 가격과 조식 가격까지 더한 다음 LHW와 가격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예약 팁. 근데 어제부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다시 85층으로 이동. 피트니스 센터로 갔습니다. 운동복과 양말 대여는 무료. 수영장보다 피트니스 클럽이
서울이 조금 더 근사한 편이에요. 환상적인 뷰를 보면서 하는 유산소 운동의 매력, 밤에도 야경이 멋있는 곳. 그렇게 운동을 끝내고 나서 이어지는 9번째 꿀팁, 웰컴티 서비스가 있어요. 웰컴팀은 체크인 하자마자 주는 거 아니야? 투숙객이 요청하는 시간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간단한 닭과 함께 티를 주시는데 이 차가 은은하니 맛있습니다. 귤인지 낑깡인지 과일을 말린 정가도 상큼하니 괜찮아요. 그렇게 티타임까지 하고 나니까 다림질이 끝났다고 불이 들어와 있죠. 복장 수거한 다음에 환복 완료. 하지만 여기서 호캉스를 마치지 않고 이어지는 10번째 꿀팁, 주차비가 객실당 2대까지 무료예요. 거기다 둘째 날 오후 11시까지 주차가 가능. 옆에 있는 롯데월드몰과 롯데타워까지 여유있게 즐길 수 있겠죠. 숙박료가 얼만데? 저렴한 날은 룸온리 40만원 초반대, 조식 포함 50만원 초반대 정도. 거기다 룸서비스와 배달 음식 비용을 추가하면 대략 60만원 정도의 시그니엘의 6성급 서비스를. 6성급이 어딨어? 그런 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아.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호텔 등급의 6성은 없어요. 5성이 최고 등급. 그러니까 시그니엘은 당연히 5성급이죠. 5성급도 아니라 4성급이래. 아니야, 4성급에서도 털렸겠지. 이것도 맞는 말. 근데 한국 기준이 아니고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기준, 여기가 호텔 업계 미슐랭 가이드로 불리는 곳인데 포브스 기준 5성급 호텔은 서울 신라호텔과 포시즌스 호텔, 한국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4성급은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과 아트 파라디소, 그리고 여의도 콘레드 호텔, 조선 팰리스 호텔, 파크하얏트 서울, 웨스틴 조선 서울, 이렇게 6군데가 전부예요. 작년엔 시그니엘 서울도 4성급이었는데 올해는 그 아래로 강등이 됐어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의 성급 판단 기준은 주로 소프트웨어, 즉 서비스 품질에 있는데요. 무엇보다 고객의 요청 시에 응대하는 반응 시간과 직원들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다수 분포예요. 시그니엘 서비스가 별로 안 좋나 보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브스 선정 한국 4성급과 5성급 호텔들 제가 모두 다 가봤고 영상으로도 여러 곳 소개해드렸었죠. 개인적으로 웨스틴 조선 서울 정도가 매뉴얼과 체계성에서 아주 조금 더 잘 유지되는 느낌. 하지만 대부분 호텔은 응대하는 직원분들 따라서 그때그때 퀄리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지표로 평가를 하는 게 공정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포브스 선정 4성급인 조선 팰리스보다는 시그니엘 서울이 조금 더 나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수영장의 아름다움과 호텔의 화려함은 조선 팰리스가 뛰어나지만 조식당의 퀄리티, 웰컴티와 다림질 같은 제공 서비스 품목, 모두가 이용 가능한 라운지, 초고층에서 내려다보는 뷰와 주변 놀거리까지 시그니엘이 더 많은 면에서 괜찮다는 거죠. 그럼 시그니엘의 단점은 없어? 광고 없고 협찬 없고 100% 내돈내산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단점도 말씀드려야죠. 먼저 아까 보여드렸듯이 수영장 퀄리티가 부족해요. 거기다 호텔의 이동 동선도 복잡하고 라운지 스낵류의 맛도 아쉽고 어린이는 라운지 이용도 불가능. 그러니까 커플끼리 친구끼리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 방문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체크아웃 후에 바로 옆에 롯데월드도 지금은 롯데월드 시대가 아니야. 대한민국 테마파크를 점령하기 위한 쐐기포를 준비한 그곳. 엄청난 규모의 국내 최초 어트랙션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빠르게 소개해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그니엘의 경험 삼아 한 번쯤 가봐야 되나? 반드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보는 광경도 충분히 멋있습니다.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휴식의 장소와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휴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이드가 될 뿐이에요. 과도한 명성에 부담 갖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기준으로 근사한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